최근 온라인을 발칵 뒤집은 연예인 A씨 스마트폰 해킹 사건. A씨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해킹한 해커가 문자 메시지와 사진 등을 빌미로 거액의 금액을 요구했는데요. 이번 해킹의 원인을 놓고 삼성전자 인터넷 서버가 해킹됐을 가능성, 스미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 정보는 과연 안전한가? 이번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 시대의 그림자.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내 정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최근에 유명 연예인의 이 문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많은 충격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더 충격인 것은 어떻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유출이 되지? 그렇죠. 예, 해킹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유출된 메시지가 너무 유명한 분의 거다 보니까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킹이 된 겁니까? 사실은 해킹 경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당했을 수도 있고요. 네. 네. 또 요새 많은 그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예. 뭐냐면 우리가 휴대폰을 분실할 수가 있으니까 네. 휴대폰에 있는 내용들을 자동으로 인터넷상의 특정 저장 공간에 보관되게끔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털리면 스마트폰이 해킹당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생기겠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자체보다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털린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스마트폰, 그럼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떻게 털렸을까라는 네. 의문이 생기는데 네.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특정 일부 계층에 발생한 걸로 봐서 네. 네. 클라우드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해킹됐다기보다는 네. 어떤 그 클라우드에 접속하는 비밀번호 관리가 부실해서 계정.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스미싱과 관련해서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스미싱이라고 하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자체를 해킹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는 기법입니다. 예. 네. 보통 이제 SMS 문자에 이건 뭐 돌잔치 초대장입니다. 뭐 맞아요. 디지털 네네. 결혼 우체국에서 청첩장입니다. 네, 택배왔습니다. 이렇게 예. 보냈죠. 예. 그럼 거기 인터넷 주소가 첨부돼 있습니다. 예. 그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뭐 청첩장을 설치하시겠습니까? 예. 뭐 돌잔치 뭐 초대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나오고요. 예. 거기서 네를 누르게 되면 아. 청첩장이 설치되는 게 아니고 네.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보기에는 네. 청첩장을 보는 것 같지만 예. 속에서는 해킹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뭐 개인의 비밀번호를 유출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건데. 그렇죠. 그런 예. 식으로 해서 예. 비밀번호가 노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직접 뭐 정보를 끄집어갈 수도 있고. 아니 이게 예. 휴대전화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이게 누가 그러니까요. 훔쳐간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더 지금 충격적인 것 같은데요. 남의 예.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제. 요새는 뭐 네. 스마트폰 자체가 네. 워낙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사진부터 시작해서 뭐 문자 메시지, 뭐 기타 등등 예.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 당하면 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유발되고요. 네. 뭐 요새는 뭐 스마트폰이 또 하나의 나다, 나의 그렇죠. 분신이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죠. 아니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비밀번호 관리 부실로 인한 네. 클라우드 해킹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간에서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유명 연예인이 털린 걸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비밀번호만 알면 아무 공기계나 가지고 와서 비밀번호 입력해서 클라우드에 내려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네. 특히나 이제 이번에 그 유출된 휴대전화 기종이 삼성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럼 삼성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좀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네네. 그 막 비판도 나오고 예.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얘기 뭐 질문도 많이 주세요. 예. 네.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아이폰도 네. 2, 3년 전에 거의 비슷한 수법으로 네.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아, 털렸습니까? 예. 그때 클라우드가? 헐리우드 유명 배우가 예.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관리를 잘못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로부터 사진 수백 장이 유출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꼭 삼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지금은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건 지금은
다른 공기계, 그러니까 클라우드 비밀번호만 알면 다른 공기계 아무거나 가져와도 아이폰도 그렇고 뭐 삼성폰도 그렇고 된다는 거죠. 비밀번호만 알면. 그러니까 비밀번호만 알면 예. 사실은 공기계까지도 필요 없고요. 그냥 예. 내 스마트폰에서 그 아. 계정 아이디랑 비밀번호 바꿔서 예. 접속을 그러겠네요. 하면 됩니다. 아, 근데 이번 사건 보면요, 이 계정 관리도 문제지만 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해커가 협박하면서 또 금품 요구까지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요즘에 블랙 해커라고 부른다면서요? 정확히는 예. 이제 블랙 햇 해커입니다. 블랙 그러니까 햇은 뭔가요? 검은 모자 모자.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예.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화이트 햇 해커, 예. 블랙 햇 해커 그렇게 얘기해서 네. 이제 하얀 모자 해커는 네. 좋은 해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좋은 해커가 기업의 있습니까? 안전을 진단해 주는 해커들을 얘기합니다. 아. 예. 그런데 블랙 햇 해커는 예. 이제 나쁜 목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처럼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예. 금품을 요구한다든가 예. 네. 아니면 뭐 암호화폐를 탈취한다든가 아하. 이런 해커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평소에 하얀 모자만 쓰러 가겠습니다. 해킹이 정말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뭐 클라우드니 뭐니 말로만 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해킹 시연 영상을 준비해 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해킹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우리는 실제 해킹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다. 일명 스마트폰 스미싱. 악성 코드가 설치된 문자 메시지를 클릭한 순간 해커가 스마트폰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각종 문자, 대화 앱, SNS 등으로 나눈 은밀한 이야기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 유출되고 있었다. 심지어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도 실시간으로 음성과 영상으로 전달된다. 이 도청 기능은 스마트폰이 꺼져 있어도 작동이 된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무선 인터넷에 접속된 PC는 해킹에 쉽게 노출돼 있다. 인터넷이 연결되는 순간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을 해커는 손쉽게 감시할 수 있다. 아니,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도 그게 다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놀랍네요. 인터넷만 되면 예. 다 해킹을 할 수 있다는. 아니 어제 저희가 참 CES 이야기를 네. 하면서 AI 스피커도 이렇게 네, 내 네. 얘기를 들을 것 같다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 휴대전화 이제 틀어놓고 영상도 많이 보거든요. 드라마도 화장실에서, 보고. 네. 그런데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그렇습니까? 일이신 거죠. 아, 그러면 이제는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어느 범위까지 지금 이게 해킹이 가능한 건가요?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을 때요. 네. 하루 평균 들어오는 해킹 시도 건수가 몇 건 정도 될 것 같아요? 공공기관 대상. 주요 공공기관. 저 1000건, 하루에는 1000건. 한 10건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공공기관 1000건. 하루 너무 평균 많은데요? 하루 평균 하루에는? 1000건. 138만 건. 이거 너무 많았구나 내가. 예. 잠시만요. 138만 건이요. 8만 건이요? 깜짝이야. 아니, 어떻게 그런 숫자가 그러니까 나올 수가 우리나라는 있는 거죠? 특히 인터넷 예.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만큼 해킹 시도 건수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 해킹에 대한 대상도 이제는 단순히 컴퓨터가 아니고 네. 굉장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 이미 2013년에 네. 스마트 TV 있지 않습니까? 네. TV요? 예, 그러니까 네. 스마트 TV라고 하는 건 TV 안에 컴퓨터가 들어 있는 거거든요. 예. 인터넷과 또 연결돼 있고. 그렇죠. 네. 이 스마트 TV가 해킹에 취약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스마트 TV를 해킹해서 가정집 몰카를 찍는다든가 아니면 도청을 할 수 있다 또는 가짜 뉴스를 내보낼 수 있다라는 게 실제로 시연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한 2, 3년 전에는 우리 예. 위키릭스라고 하는 폭로 사이트가 있지 그랬죠. 않습니까? 거기서 미국 정부의 비공개 문건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미국 CIA와 영국 MI5라고 하는 정보기관이 예. 국내 업체들이 만든 스마트 TV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서 정보를 수집해 왔다라는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2015년에는 해커들이 우리 요새는 자동차가 첨단 기능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자동차도 해킹당할 수가 있다라는 걸 공개 시연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해당 회사는 차량 140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그럼 자동차가 해킹이 된다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해커가 자율주행 차의 경우 그럴 수 그냥 조정을 해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뭐 납치해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실제로 그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 그 영상이 공개돼 있고요. 해커들이 예.
자기네들 집안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를 네. 해킹을 합니다. 야. 그래서 마음대로 핸들 조작, 브레이크 조작 이런 것들을 다 하고요. 알겠습니다. 블랙박스에도 예. 접근을 다 할 수 있겠네요. 네. 야,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데 어쨌든 저희가 인터넷을 안 쓸 수가 없고 이런 IT 기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집안에 무선 공유기들 다 있지 않습니까? 와이파이. 예. 예. 이 무선 공유기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관리해요? 보통은 무선 공유기 관리 잘하세요 그러면 저 비밀번호 설정했습니다. 비밀번호. 이렇게 예. 얘기하세요. 비밀번호. 예. 비밀번호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접속 비밀번호가 있고 예. 네. 또 하나는 관리자용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다 설치하자마자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또 그런 게 하나는 있었구나. 무선 공유기 안에도 소프트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설과 관련해서도 많은 문자 이제 받으실 때 이때도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이제 스미싱 문자가 엄청나게 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스미싱 문자를 안 누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예. 네. 실제로 읽어보면 또 누르게 됩니다.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택배가 왔습니다. 이거 누르게 돼. 그렇죠. 내 택배 갔거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걸 대비해서 사실은 스마트폰에 있는 앱이나 네. 운영체제 같은 걸 최신 버전으로만 잘 업데이트 해놓으셔도 네. 혹시나 스미싱 문자를 누르더라도 어느 정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몸이 건강하면 예. 네. 어떤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견뎌낼 수 있잖아요. 네네. 이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데이트를 착실히 하라. 그럼 교수님이 전문가신데 그러면 특별히 관리하는 나만의 비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 운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리 주어를 개인정보 빼. 관리. 예, 보안과 관련해서. 예, 제가 저는 스마트폰 업데이트 공지가 뜨면 네. 즉각적으로 합니다. 업데이트를 필수로. 왜냐하면 업데이트 공지가 뜨면 그 공지는 해커도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를 해커가 예. 파악한 다음에 예. 네. 하루 이틀 안에 바로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업데이트 공지가 뜨면 즉각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뭐 비밀번호 관리 이런 것들은 예. 필수고요. 예. 근데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거 자꾸 까먹거든요. 이거 이렇게 참 예. 좀 또 한 번 또 비밀번호처럼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보통 사이트 주소가 바뀌면 그러니까 예. 다른 사이트에 접속하면 비밀번호를 다른 걸 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본인만의 원칙을 좀 만들어 두시는 게 원칙을 좋습니다.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다. 예. 그럼 백설은 한글로 칩니다. 그리고 와가 들어 있으니까 엔드기호 네. 이건 특수 문자죠. 예. 그리고 일곱 난장이니까 숫자 7. 예. 네. 그 다음에 예. 접속하려는 사이트에 뭐 앞에 세 글자. 예. 예를 들어 KBS면 KBS 이런 것들을 첨가시키는 겁니다. 저 벌써 까먹었어요? 알겠습니다. 머리가 아무튼 좀 보안 비밀번호 관리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요즘에 네. 특히나 또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 하루 종일 들고 있고 특히 SNS에 별의별 거 다 올린단 맞습니다. 말이죠. 이런 네네. 것 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사실 일단 SNS에 예. 쓸데없는 정보들은 좀 안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게 쓸데없는 정보입니까? 그러니까 나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 놀러 간다라든가. 어디로 놀러 어디로 간다. 간다.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표 찍어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그거 되게 있거든요. 자랑하고 싶어서 찍는 건데. 그래서 예. 그거를 뭐 가리고 올리시든가 아무튼 예. 그런 거 노출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앱 같은 거 설치하실 때 네. 뭐뭐에 접근합니다. 설치해도 될까요? 이렇게 네. 묻잖아요. 네. 그거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얘가 왜 이런 데 접근한다고 그러지? 뭐 이런 거. 그리고 GPS 기능, 예. 아. 그다음에 와이파이 기능, 예. 블루투스 이런 통신 기능은 아. 필요할 때만 켜십시오. 이게 다 해킹의 통로거든요. 자동으로 켜지 않고. 네네. 또 웬만하면 외부와의 접촉은 좀 주의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필요할 중요하- 때만 통신 기능을 켜셔야 되는데 계속 그냥 켜놓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해커도 그걸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앞으로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기술이 더 많이 발전하겠죠. 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최근에 또 하나의 위협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위협인지 영상으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분명히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We need to be more vigilant with what we trust from the internet. It's a time when we need to rely on trusted news sources. 사실 미국의 한 온라인 매체가 영화 프로덕션과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낸 딥페이크입니다. 최첨단 카메라 같은 것도 필요 없이 특정 인물에 관한 충분한 영상이나 오디오, 관련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그럴듯한 가짜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미국 정치권에서 장차 딥페이크가 선거 개입이나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악의적인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한 토크쇼에서 코미디언 빌 헤이더가 배우 아널드 슈워제네거의 성대모사에 나섰을 때였습니다. 헤이더의 얼굴이 어느 순간 슈워제네거 얼굴로 우와. 변해버렸습니다. 우와. 우와. 변검 같아. 너무 자연스럽다. 진짜가 아니라 조작된 영상입니다. 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진짜 같은 가짜 영상을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건데요. 최근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가 가짜 뉴스의 위협을 불러오는 이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So-called deepfakes that enable malicious actors to foment chaos, division, or crisis, and they have the capacity to disrupt entire campaigns, including that for the presidency. 이제 미국 사례를 보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 보여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똑같이 생긴 와, 진짜 똑같더라고요. AI가 뭐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이제 물론 TV는 실제 인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저희가 맞겠지만 유튜브라든지 이런 인터넷 매체들은 딥페이크 기술 이거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뭐 딥페이크라고 하는 게 예.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영상을 조작하는 거죠. 예. 사실은 알아채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나 이게 예. 유튜브 같은 걸로 퍼질 경우에는 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구글 같은 기업들은 딥페이크 같이 조작된 영상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공개를 합니다. 아. 그래서 항상 컨테스트를 열어서요. 예.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딥페이크를 구별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아.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그럼 저희가 뽑아서 상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조작 영상을 예. 인공지능으로 막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예. 조만간 뭐 우리가 딥페이크를 판별할 수 있는 고성능의 인공지능 기술도 출현할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섭네요.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목해야 될 보안과 관련된 키워드가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하는데요. 네. 첫째가 적대적 AI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터미네이터? 요새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화두죠. 예. 그런데 이 인공지능을 굉장히 오동작하도록 만드는 해킹 기술이 있습니다. 뭐냐면 똑같이 전데 제가 제 얼굴에 예. 스티커를 특정 위치에 한 두세 개를 붙이면 예. 저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걸 적대적 AI 기술이라고 그래요.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어디 활용되냐면 직진 신호가 있는 교통 표지판에 스티커 하나 붙이면 이걸 우회전 신호로 자율주행차가 오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적대적 교란시키는. AI에 대한 연구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요새 군도 첨단 무기를 씁니다. 예. 네. 요새 이 군 첨단 무기에 대한 해킹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드론 예. 같은 것도 예, 말씀하시는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네. 전부 다 이 첨단 무기에 대한 해킹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그 영화 터미네이터가 떠오르는데 저희가 터미네이터의 존 커너처럼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보안 관리 잘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